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벤처기업 클러스터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만나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벤처 생태계 정책, 벤처기업 협회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벤처기업 협회와 대한민국 벤처기업을 대표해서 오늘 대담의 진행을 맡은 더 컴퍼니즈의 문경미 대표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대담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회를 통해서 최근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 분당갑 지역의 두 후보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격전지로 많이 알려진 지역입니다. 많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앞에 있는 타이머로 시간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광재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은 저는 국회의원 50명 정도의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벤처 창업국가로 가는 포럼을 만들 것입니다. 강훈식 의원,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들이 현재 유니콘 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와 더불어 협업을 해서 50명 정도의 포럼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벤처 창업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2004년도에 국회의원을 할 때 모태펀드를 만드는 등 우리가 당시 벤처협회랑 공동작업을 해서 이제 법안을 그만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할 때까지 한 11개의 법과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부 들어서 모태펀드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R&D 예산이 5조 4천억이 급감하게 되면서 이곳 판교에도 벤처 보릿고개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모태펀드하고 R&D 예산 부분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나아가서 벤처협회가 국제화되는데 확실한 길을 열겠습니다. 제가 손정희 회장과 같이 일한 문규학 대표랑 잘 아는데요. 결국 우리가 성공해 나가려면은 싱가포르의 테마색이나 우리가 아부다비청이나 그 다음에 제가 각별한 연을 맺고 있는 미국 유대인의 에이펙 유대인 단체들과 결합을 해서 이제 세계의 벤처로 나가야만 결국 미래가 열린다고 봅니다. 이 세계의 자본과 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우선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먼저 의사였었고 그리고 또 V3를 만든 IT 전문가였었고 그 다음에 안랩이라는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한 경영자였었고 그리고 또 카이스트의 정년보장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정년보장 교수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세 사람밖에 없었던 그런 교섭단체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밖에도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헌신의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20대 의과대학생 시절에 의료봉사를 시작한 것이 지난 2020년 대구의 코로나 의료봉사로 이어지게 됐고요. V3 만들어서 수천억에서 수조원 번다고 해도 듣지 않고 다 기부했습니다.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서 기업을 만든 그 안랩, 그 지분도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아마 정치인들 기부 액수 다 모아도 그 정도 저 혼자 기부 액수에 잘 못 미칠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이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이
바로 정치도 바로 저는 봉사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그 각오는 우리 이곳 판교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리는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스타트업들도 대기업이 실력만으로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정말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벤처기업 클러스터입니다. 2022년 기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 1,622개사의 매출이 167조 원, 근로자는 7만 8천여 명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협회도 제1,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에 직접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판교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입 인력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 이 지역의 교통 문제인데요. 정말 많이 밀립니다. 두 번째, 판교 지역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거주 공간 등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입지 공간의 포화로 인해 기업의 확장 제한 우려입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그간 지역 기업인 그리고 임직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님들의 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 통근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7만 8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 명 정도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머지 젊은이들이 다 통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와서 했던 일이 지하철 연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제출을 했었던 그 8호선 연장 계획이 0.7 정도밖에는 그 BC 값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재부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것을 취소하고 새로 계획을 만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올해 9월에 시청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우리 이제 그 판교를 보면은 저 서쪽 끝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그쪽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대장동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화성까지 3호선을 연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리 그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행히 또 여기에 민자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민자가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BC 값이 1.06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재 화성시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성시가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둘 중에서 주민들 편의에 좋은 쪽으로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월판선이 개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경강선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선이 판교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서판교역이 이번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되면서 바로 시흥에 있는 월곡까지 다 판교까지 이어지게 되면 우리 동서축이 완성이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또 수서와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광주를 잇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수광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고요. 준고속철입니다. 시속 250km여서 이것이 전국으로 다 연결되는 선인데 불행하게도 처음 그 계획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매주 교통부가 이렇게 옛날 교통부죠. 지금은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광역버스들, 예를 들면 뭐 9003번, 9006번, 9300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노선 조정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거주 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거주 시설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좀 더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공공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청년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분양을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연령별로 티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점수가 높다고 해도 연령이 이렇게 낮다 보면 거기서 떨어지기가 쉽고 연세 드신 분들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연령별 티오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나이가 좀 낮아도 충분히 자기가 자격 요건만 되면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지 공간 포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야탑밸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판교에 있는 팹리스 밸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후보님,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이게 지하철과 연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 8호선이 지금 한 10년째 지지부진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연내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BC값이 0.7 정도 나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원주에서 강릉 이런 BC값은 0.287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조 원짜리를 해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9, 8호선 문제, 3호선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소 차량기지 6만 5천 평을 어디다 해결하냐가 핵심인데, 이거는 김동연 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 용인시장, 성남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 땅을 내는데 재원을 분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결론을 낼 거고, 그러면 수소 차량 기지를 또한 이거를 대대적으로 역세권 개발하면 돈이 남겠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경기도랑 좀 더 나눌 건지를 하게 되면 3호선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경강선, 원주서부터 여주 이거 수도권 전체를 연결했는데 올해 착공했거든요. 그럼 3년 뒤에 되면 이거 판교에서 강릉까지 1시간 10분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양양에 서핑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서핑은 못해도 제가 같이 물은 먹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많은 여기 판교에 계시는 분들이 판교역에 내려도 회사가 1660개인데 회사까지 가는데 너무 마을버스가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줄을 서서는 안 되고 필요한 버스들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돌리고, 제가 국회 사무총장을 하는데 자율버스를 돌리고 있거든요. 국회가 올해 내에 여의도 전체 자율버스가 돌아가게 되는데, 판교역에 내리면 자율버스를 우리가 계속 돌리게 되면은 판교역에 내려도 내 회사까지 가는데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NC소프트웨어 앞에 있는 이 개나리교, 눈만 한 번 왔다고 하면 거기 전부 줄 서가지고 일렬로 가게 되는데,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말이 많은데 이런 작은 버스 문제부터 먼저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값이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분들이 판교 근처에 사는 게 꿈인데 여기서 신혼생활을, 그래서 제3 판교 밸리가 생기거든요. 여기에는 약 1,000세대의 주택이 생기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판교에서 일한 사람들이 우선 입주권을 갖도록 이걸 확실하게 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산업입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판교에 높이 지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에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혜를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산업입지법을 개정해가지고 기업이 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보면 여긴 회사고 바로 옆에 다리로 연결돼서 그 옆은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도시특별법, 산업입지법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이거 판교가 고도 제한이 없다면 아마 NC소프트가 한 30층짜리 지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주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고도 제한 문제가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 제한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김동연 지사와 함께 이카오 세계 항공기구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서 저희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캐나다 몬트리올 다녀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김동연 지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김포공항이 아마 고도 제한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남공항의 고도 제한이 해결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훨씬 더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값의 54%에서 60%가 땅값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통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주거 문제,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본국적으로는 성남공항 자체를 150만 평을 이걸 이전해서 파주 LCD처럼 부산의 수영만이 센텀시티처럼 만들어서 해운대가 바뀌었듯이 큰 국가적 도전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판교도 살고 주거도 살고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열기가 너무 뜨겁네요. 물 한 모금 조금씩 해주시고요. 잠시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판교를 포함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 투자 활성화, 우수인재 육성 및 확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입법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광재 후보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네. 결국 기업에는 기술과 돈이 만나야 벤처는 성장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반대가 많았죠.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러나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 700포인트에 시작해서 200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 벤처 코스닥의 연기금이 주식 투자가 보다 원활하도록 지금은 주로 그 펀드를 통해서 우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도록 그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컨더리 펀드가 약하게 되는데 세컨더리 펀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자본금 37조로 최대 회사인데 IB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펀드 산업은행 법을 바꿔서 벤처 투자 금융을 확실하게 강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입은행이 더 이상 이 수출 신용장 끊는 거를 저는 대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내 자본만으로는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이 국내 자본에 투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미국 자본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걸 만들려면 저는 손정희 회장 회사의 문규학 대표랑 오랜 40년 친구인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은 싱가포르의 테마섹, 그 다음에 우리 사우디의 아부다비청 국부펀드랑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셀트리온도 그 테마섹이 대주주였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인 자본과 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만 우리도 세계적인 기업이 저는 탄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와 미국과 이걸 연결하는 부분에서 유대인과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 유대인 단체 에이펙과 각별한 연을 맺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벤처협회하고 이 에이펙을 연결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세계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은 미국의 에이펙과 만나해서 미국의 에이펙은 미국의 금융, 미국의 모든 그 기술, 그 다음에 학계를 막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 단체입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에이펙 행사를 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을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 여기에 에이펙과 결합을 해서 저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미국을 연결하는 이 통로를 만들어서 한미 동맹도 확실하게 만들고 현재 선진 기술을 앞서고 있는 미국을 기술을 빨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을 나가는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는 길을 확실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재 문제인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보니까 거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한국을 오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에서 오고 싶어 하는 창업 비자 문제를 풀어야 좋은 인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오면은 대가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협회는 거의 뭐는 품샘표 이거 제가 전면적으로 바꿀 겁니다. 무슨 회사 일용 단가 매기듯이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바꿔버릴 겁니다. 또 하나는 개발자들이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RSU 제도. 그래서 주식을 노력한 만큼 주식을 받고 거기를 내 장부로 갖고 있다가 팔 때 세금을 내는 RSU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개발자들도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제가 50명 모임 여야 확실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둘러싼 규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런 거 규제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는 거를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또 하나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보다 규제를 없애는 걸. 또 하나는 모두가 이 국세청을 무서워하잖아요. 갑자기 국세청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이게 저기 뭐냐면 캐비넷 뜯고 이런 거 못하도록 해요. 그래 금감원이 두렵지 않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하는 부분엔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기여도 있지만 또 뭐냐면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권력기관, 노무현 대통령이 이랬거든요. 국가 권력기관이란 전화하면 왠지 찜찜한 곳이라고 하는데 국세청과 금감원이 우리가 벤처기업한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모임에서 50명을 조직해서 확실하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님,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이 R&D 투자를 할 때 정부와 기업은 달라야 됩니다. 기업은 수익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수익성이 없더라도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고 실패 확률이 높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돼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전부 성공 확률이 99%나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미 확실하게 성공할 때만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고 노벨상을 만들겠습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다르파라고 미국의 국방성의 그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만든 게 인터넷과 GSP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구 성공 확률이 10% 되는 데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국가 R&D를 이제 투자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벤처도 있지만 히든 챔피언이라고 독일에서 부르는 그런 작은 그런 중소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1년 반 동안 여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살았습니다만 거기서 보니까 R&D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심사 안 합니다. 무조건 그 중소기업에서 어떤 R&D를 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의 절반을 국가에서 대줍니다. 그런데 기업은 자기가 반은 자기 돈으로 하니까 거기서 성공 확률이 있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불성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국가 R&D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수인재 확보는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판교가 이렇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실리콘밸리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판교는 실리콘밸리와는 달리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연구소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같으면 보십시오. 스탠퍼드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같은 데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라든지 파이낸스 전문가라든지 마케팅 전문가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사의 모펫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여기 와서 시작한 게 교육기관 유치와 연구기관 유치입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제가 있었던 카이스트 총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이 있지만 작년 9월 달에 시장님하고 만나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2월 1일 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게 뭐냐? 판교 493번지에 그 카이스트의 AI 연구원을 거기에다 설립하겠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다가는 AI 연구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짓겠다. 그러니까 AI 영재고를 거기다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지금 제가 과기부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는 뭐가 좋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구소가 뭐냐면 서울 홍릉의 키스트입니다. 연구원이 2,900명 정도 있는데 지금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연구할 게 많아서 거기에 땅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거기는 벌써 2022년부터 원장님하고 이야기가 해서 실무선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키스트 분원이 판교로 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연구원 520명이 오기로 했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카이스트 이런 연구원과 교육기관은 이미 진행이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철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냐 파저티브 규제냐입니다. 한국은 파저티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꿀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사선에 도전하는 이 중량감 높은 두 후보자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판교가 실리콘밸리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혹은 또 이 판교, 성남 판교 지역을 포함한 이 대한민국의 4만 벤처 기업인 그리고 임직원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님부터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야기가 바로 코로나 백신 그 개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스토리를 알면은 이 세계가 어디로 발전할 건지 그 스토리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mRNA 그 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mRNA를 만들었더니 만들면 부서지고 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데 나노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나중에 보게 되면서 자기들이 쓰는 것 중에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그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mRNA라는 게 유용하지만 약하니까 그 위에다가 이 지방질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이게 파괴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 수많은 사람을 살렸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뭘 했느냐면 보통 법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 다시 재발 못하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미래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미리 알고 거기에 있는 예상되는 규제를 없애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빠르게 개발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걸 입법을 먼저 한 겁니다. 미리 그 개발되기도 전에 그 가능성 있는 부분에 고속도로를 뚫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게 이런 그 정말 코로나 백신인데요. 이런 걸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광재 후보님. 네, 이거 판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죠. 그때 제가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저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에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판교를 다시 한번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여야 국회의원 50명 정도를 모아서 확실한 벤처 창업 국가의 길을 갈 것이고 이것 판교가 그 중심에 서게 할 것이고 벤처협회, 소프트웨어협회 등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여태까지 정치인들한테 준 벤처협회, 소프트웨어협회 이런 데서 준 건의서입니다. 이게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 모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협회랑 한 것이 한 주제씩을 전부 해결했습니다. 단가 문제부터 직원 파견 문제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 제안서를 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탁이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판교와 분당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저는 판교 분당을 교육특구로 만들 생각입니다.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웁시다. 그리고 중학교는 27개 고등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상위 10% 아닌데 고등학교는 2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판교에 있는 이 좋은 기업이 방과후 수업의 학교가 되도록 합시다. 판교에 있는 인력이 방과후 학습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적인 분당판의 위대한 수업을 만듭시다. 저는 EBS의 위대한 수업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분당판 위대한 수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좋고 전국에서 퍼뜨려서 사람의 1등인 판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끝장 토론으로 이어가고 싶은데요.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22대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과 함께한 벤처 생태계 정책, 벤처기업 협회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